안녕하세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며칠 후면 102주년 3.1절입니다. 3.1절이 지나고 나면은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현충일이 지나고 나면 10월에는 국군의 날이, 11월에는 순국 선열의 날도 있습니다. 이렇듯 매해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 있는데요. 이 날들마다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바뀌지만 그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매번 함께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태극기입니다. 오늘은 이 태극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나만의 태극기를 함께 구상해보고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대한민국 태극기다입니다. 먼저 태극기를 만들려면 태극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태극기에 대한 이해라고 하면은 뭔가 막연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선생님과 함께 1, 2, 3단계로 태극기를 함께 이해하고 나면 이렇게 쉬운 태극기였구나 하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부터 차근차근 태극기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태극기에 대한 이해 1단계입니다. 태극기는 이렇게 가운데 태극이 있고 태극을 중심으로 양옆에 위아래로 건괴, 곤괴, 감괴, 이괴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극을 중심으로 건공, 감리 4개의 괴가 있음이 바로 태극기의 가장 기초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태극기를 분해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극기를 3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태극의 바탕, 흰색 바탕과 태극 안에 들어가는 태극기 안에 태극, 그리고 태극기 안에 들어가는 4개의 괴로 나누어 봤습니다. 바탕은 그냥 흰 도화지나 흰 천에 그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보통은 백의 민족이라고 하죠. 그 백의 민족이라는 단어에 맞게 밝음, 순수,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이 태극은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태극에는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과 음의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과 음의 조화하면은 뭔가 어려운 단어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빨강과 파랑, 그리고 좋음과 나쁨, 하늘과 땅, 물과 불, 이렇게 상반되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상반되는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조화를 이룬다라는 표현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에는 조화를 이룬다, 좋음과 나쁨이 모두 상존한다, 공존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의 괴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 곤, 감, 리 이렇게 4개의 괴가 있는데요. 이 괴들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 괴들이 다 크기가 다르죠. 긴 막대도 있고 짧은 막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막대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긴 막대는 양효라고 하고요. 짧은 막대는 음효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태극에서 말했던 양과 음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막대에 3개가 있는 것은 양효 3개가 있겠죠. 이 양효 3개는 하늘을 뜻합니다. 왼쪽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늘과 반대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땅이죠. 하늘과 반대되는 것은 하늘과 상반되는 방향에 있겠죠. 땅의 모습, 그리고 음효가 6개 존재합니다.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과 반대되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불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과 반대되는 불. 그래서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4개의 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태극기에 대한 이해 2번째 단계입니다. 태극기가 알고 보면 그냥 흰 도화지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양옆으로 그냥 막대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보통 다른 나라의 국기들을 살펴보면 삼색 띠가 있거나 별, 달 또는 태양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가 조금 다르거나 색이 조금 다르거나 위치가 조금 다르죠. 그런데 태극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탄 한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태극기만은 굉장히 특별하다. 무엇과도 닮고 있지 않다. 무엇과도 닮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그 세계 국기들을 살펴보면 태극기와 비슷한 국기들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태극기의 두 번째 단계 이해를 한번 함께 해봤고요. 세 번째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태극기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들 태극기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태극기는 국기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얀 종이는 3대 2의 비율로 가로, 세로 3대 2의 비율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 태극을 그립니다. 그리고 태극의 지름은 이 가로, 세로의 길이와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 태극을 그린 다음에 태극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궤들의 거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름과 곱하기 4분의 1을 한 거리에 떨어져서 궤 4개가 그려지고 궤들 사이에도 이 효들 사이에도요. 다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효와 효 사이도 지름 곱하기 24분의 1의 거리를 두고 그린다라고 정해져 있고 지름 곱하기 12분의 1의 크기로 효의 길이를 정한다. 그래서 태극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 태극기가 이렇게 국기법으로 정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태극기는 사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태극기들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태극기들, 우리가 함께 했던 운동할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함께 했던 태극기들의 모습은 굉장히 많습니다. 목판으로 만든 태극기도 있고 실제 현재의 태극기와는 다르게 건공감리의 위치가 다르기도 합니다. 색도 조금씩은 다르고 모양이 다른 태극기도 있죠. 그리고 서명문이 된 태극기들도 있습니다. 태극기들의 모습이 항상 다르다 보니 말로 전해져서 태극기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상상해서 그리기도 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국기법으로 표준을 정해서 하나로 대표하는 국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이 태극기들의 의미는 조금씩 달랐을까요? 모습은 다 달랐지만 그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모두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려진 태극기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극기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나만의 태극기 만들기를 한번 이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태극기들이 있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국기법으로 정해진 태극기를 생각하면서 나만의 태극기, 태극기 안에 의미를 담은 새로운 태극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 보내진 재료는 이렇습니다. 액자, 그리고 액자 안에 있는 플라스틱 컵 2개, 그리고 광목천이 있고요. 광목천에 그릴 수 있는 그림 도구를 3가지 색깔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태극기의 의미를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태극기 안에는 하얀 바탕 안에 태극이 중앙에 있고 그 주변으로 4개의 궤가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궤들은 어떤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는지, 태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다 보면 조금은 창의적이고 나만의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태극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만든 태극기를 잠시 보여드리자면 양옆에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극기 안에 하늘, 땅, 물, 불의 의미를 담은 그림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불의 조화처럼 이렇게 가운데 태극을 조화로운 듯한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또 다른 모습으로는 저는요 태극기 안에 내가 우리나라의 주체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리고 싶습니다 하고 나를 그리고 달과 태양 그리고 하늘, 땅, 물, 불의 표현을 색과 함께 맞추어서 그려온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만의 태극기를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목천 안에 선생님이 액자에 맞는 크기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놨고요. 사각형 사이에 이제 우리의 태극과 4개의 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는 태극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으로 구상한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따라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창의적인 태극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 중앙 위치를 잡았고 태극을 먼저 그려볼까 합니다. 태극을 그릴 때 동그란 모습을 그려야 하는데요. 아마 과거 우리 선조들은 주전자의 뚜껑이거나 냄비 이런 동그란 모습을 갖고 있는 형태의 것들을 대고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의 모습이 항상 그 태극의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모양들이 조금은 달랐겠죠.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해준 이 2개의 컵은 태극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플라스틱 컵보다는 집에 있는 도자기 컵이나 활용할 수 있는 동그란 형태의 것들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은 이 플라스틱 컵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중앙에 놓고 태극을 그려보겠습니다. 위아래 대칭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위에 이게 항상 헷갈리는 부분인데 빨간색이 먼저 내려왔나? 파란색이 먼저 내려왔나? 이게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먼저 내려왔다가 휙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억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천에다가 그릴 때 이 바닥에 묻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같은 것을 하나 대고 집에서 그릴 때도 바닥에 상이 왜 이렇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를 하나 받치고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혼자 그리기 조금 어려워서 주변에 엄마나 아빠 아니면 동생이나 누나와 함께 그리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태극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사용했을까요? 왜 선생님 중국에는 태극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만든 걸 막 가져다가 쓴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잠재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주에 가면은 가문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장대석이 있어요. 장대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주춧돌 같은 거예요. 뭔가를 만들 때 맨 바닥에 만든 돌 같은 건데 그 돌에 보면 태극의 문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 태극의 문양이 중국에서 태극을 이야기했던 시대보다 400년이나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태극 문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시작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태극 문양을 쓰고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백제 시대에 어떤 목간이라고 해서 그 나무 조각에 보통 편지를 쓰거나 서신을 보낼 때 사용을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으니까요. 나무 조각에 그런 것을 써서 보내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백제 사비 시대 때 목간에 태극 문양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1400년 전의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태극권이 먼저가 아니었구나. 우리나라가 먼저 태극 문양을 쓰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태극기에 있는 이 태극 문양을 선생님은 불타오르듯이 이렇게 한번, 그리고 태극기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됐을 때 처음부터 태극기라는 단어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선의 국기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태극기라고 이름을 정한 거죠. 근데 선생님 태극기가요, 박영효예요? 이용준이에요? 누구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확실하게 어느 때 태극기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박영효가 배에서 그렸던 태극기가 가장 먼저 이야기된 태극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당시에
잡지라고 합니다. 해양 국가의 깃발들이라는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태극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증거 자료를 볼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태극기는 그때 당시의 태극기가 가장 오래된 태극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이 오르는 듯한 모습으로 그리긴 했지만 다 채워졌네요. 그리고 그 밑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근거리에 있는 진관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진관사라는 절에서 한 태극기가 발견됐어요. 태극기가 크기가 조금 큰 태극기였는데 태극기 모습이 조금은 일반적인 태극기와는 달랐던 것이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개의 괴를 그려서 만든 태극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그 태극기가 뭔가를 이렇게 말고 있었는데요. 말고 있었던 게 바로 독립신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신문보다도 더 다양한 신문들이 만들어졌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문들을 봤었구나. 그리고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를 그 진관사에서 나온 태극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태극기들이 또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등록된 태극기들을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선생님 태극기 만들기 하기 전에 보여줬던 그 다양한 태극기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발견된 태극기들이 모여서 또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정말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태극기의 모습은 여러분께 훨씬 훌륭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태극을 완성했습니다. 태극의 주변에 괴를 그려줄 건데요. 이번에는 하늘을 뜻하는 괴를 한번 그려볼게요. 하늘을 뜻하는 괴는 건괴였죠. 건괴를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 괴를 한번 세로로 그려볼게요. 하늘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선생님은 구름, 새, 그런데 새를 그리는 건 좀 자신이 없어서 여기에 구름을 그려보겠습니다. 푸르고 넓은 하늘을 생각하면서 구름을 그려볼게요. 땅은 이렇게 널쩍하게 곤괴는 어떻다고 했죠? 음효가 있다고 했죠. 음효가 6개라고 했죠.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이 천이 잘 안 그려져요. 종이보다. 그리고 실수를 하면 수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이가 귀했던 그 시절에는 그릴 때 더 신중을 기했겠죠. 그리고 땅에는 풀 말고도 사람들이 사니까 선생님은 여기에 사람들을 그려볼게요. 손을 마주 잡고 있는 사람들을 곤, 그 다음에 감개를 그리면 되겠죠? 감개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하늘, 땅 말고 감은 물이었죠. 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태극기 모습을 옆에다 두고서는 보고 그려도 괜찮습니다. 못 외울 수도 있어요. 양효가 어떻게 그려졌었지? 음효가 어떻게 들어갔었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태극기를 옆에 두고 태극기 그림을 옆에 두고 보면서 그려도 좋습니다. 이번엔 물이에요. 물은 물방울을 그려줄게요. 물 하면 물방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딱히 생각나는 것이 흐르다라는 이미지는 생각이 나네요. 하늘, 땅, 물, 그리고 붉은색이 들어간 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만의 태극기를 완성해 봤습니다.
이 천을 이제 액자에 넣으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액자에 넣어서 나만의 태극기를 완성해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천에다가 이렇게 태극기를 그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정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 태극기를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태극기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태극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든 태극기, 그리고 우리가 거는 태극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극기를 완성하고 나서 태극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방법과 태극기 개양하는 날짜 등을 한번 알아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태극기를 개양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극기를 개양할 때 힌트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개양해야 할까요? 태극기는 앞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달리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태극기가 왼쪽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앞으로 봤을 때 왼쪽,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에 우리 집 문에 달 때도 이렇게 왼쪽에 보이게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태극기를 보관하는 방법.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할 수 있대요. 과거에는 태극기가 조금만 망가져도 그냥 태극기를 태워서 버리기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태극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수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죠. 일단 태극기는요, 구겨지거나 더러워지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넣어놓는 게 아니라 잘 접어서 넣어서 보관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관을 했지만 만약에 국기가 훼손되었다, 구멍이 나거나 찢어졌다,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이나 은, 면, 동, 주민센터 등에 가면은요, 이렇게 국기 수거함을 이용해서 폐기할 수 있게 국기 수거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태극기를 잘 접어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다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짜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태극기를 개양하는 날입니다. 7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주일은 아니에요. 요일은 항상 바뀌죠. 하지만 날짜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3월 1일 3일절이 있습니다. 3일절 이제 곧 며칠 후면 다가오죠.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이 있습니다. 7월에는 17일 제헌절이 있고요. 8월에는 광복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국군의 날이 있고요. 개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날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7일은 반드시 태극기를 개양해야 하는 날인데요. 이날 말고는 태극기를 개양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극기를 조금은 슬픈 의미, 나라를 되찾기 위해 혹은 내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태극기들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생일에도 태극기를 달 수 있고요. 기쁜 날에, 즐거운 날에, 행복한 날에 태극기를 달 수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태극기를 법으로 정해서 달 수 있는 날은 이렇게 7일로 정해져 있지만 언제든지 원하면 태극기를 달 수 있습니다.
과거의 태극기는 우리를 알리는 일로 많이 쓰였습니다. 독립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되찾기 위해. 앞으로 쓰일 태극기는 기쁜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에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고 생각하기 싫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부분들을 잊지 않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힘으로 가져간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든 태극기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홈페이지 혹은 SNS에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태극기를 만들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태극기와 함께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대한민국 태극기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